일을 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 강의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걸음이 유익할 겁니다. 자, 이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 뵙게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 수원센터를 오늘 이제 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구목 실장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20일 만에 이런 이쁜 강의실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85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강의만 해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경매 강의, 2020년 이렇게 10년 이상, 10년 경부터 넘어와서는 투자론 이렇게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올리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근 2, 3년 동안 몇 가지 이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좀 예상되는 얘기들 몇 가지 던졌습니다. 우리 부동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들이 어떻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냐, 뭐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인구도 줄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바로 그 얘기죠. 아시다시피 또 뭐 지금 상기 신도시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평당 1억이 될 것이다. 근데 작년에 평당 1억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억이 되는 거죠. 물론 평균적으로 다 1억이 된 건 아니지만 1억의 테이프를 강남에서 끊었다 이거예요. 사실상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 때 평당 5천만 원 될 거다. 5천만 원 정도에 육박했을 때 1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당 1억이라면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혹 이제 아파트 값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올해 와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매덕이 빠졌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아파트 값이 강남의 제일 우리 요지라고 생각하는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죠. 30평이면 30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당 1억 5천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은 4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더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마 여기 저를 아는 몇몇 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좀 저에게 붙여주십니다. 뭐 저는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오를 것이다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적으로 제가 작년에 평균적으로 10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작년에 9억 5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균이라는 것은 그 값보다는 낮은 아파트도 있고 그거보다 높은 아파트도 있는 거죠. 근데 자부지간 평균을 해서 작년에 9억 5천이었어요. 제가 10억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GTX 노선이 A, B, C 3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시죠? 네. A 노선은 어디입니까? A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수원도 하나 해당이 되죠? 그렇죠? 네. 수원에서 어디까지? 네. 그 다음에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마스까지입니다. 남양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수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의정부까지입니다. 강남에서 저 킨텍스로 가는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3개 노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1월 초에 강의를 하면서 GTX 노선이 A, B, C 3개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D도 E도 F도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면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GTX 노선 D 노선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D 노선을 얘기한다면 그 주변에 땅 사면 돈 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D 노선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간단하다. 지하철 우리가 노선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죠. 예. 그 중에서 2호선은 어떤 노선입니까? 서울 시내를 도는 순환선이죠. 그래서 GTX-D도 순환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GTX-D 노선의 반을 2분의 1을 발표했어요. 김포에서 하남시까지. 그 얘기는 뭡니까? 순환선이죠. 2분의 1만 발표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2분의 1도 순환선이니까 순환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합니다. 목사님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노선을 제가 그립니다. 하남시에서 어디로 갑니까? 남양주로 갑니다. 남양주에서 다시 의정부하고 양주 사이를 통과해서 파주시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김포로 갑니다. 아시죠? 그러면 순환선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 강남은 지금 평당 1억 5천까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서울 지역은 계속 오를 것인가? 100% 오른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인가?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값도 오르겠죠. 그러면 서울의 가치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서울의 도시 기능을 얘기한다는 거죠. 서울의 도시 기능은 제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라는 얘기를 제가 근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이 1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30명은 서울이 아닌 지방 사람이 샀습니다. 아셨죠? 그럼 지방 사람은 왜 삽니까? 시세 차이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죠. 서울이 변두리라면, 대한민국의 변두리라면 서울에다가 아파트 살 리가 없죠. 그렇죠. 서울은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도시라는 근거를 통계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다. 이건 남북 통일이 돼도
서울이 중심 도시인 것만 분명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남한으로 보고 중간점은 세종시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종시가 중심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강 이남의 가장 명품 도시는 세종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심 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은 국제도시입니다. 아셨죠? 네. 국제도시입니다. 왜? 그럼 그것도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국제도시라는 것은 서울이 세계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무대라는 뜻이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서울 시내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왔든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왔든지 또 아니면 뭡니까? 한국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든지 또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왔든지 좌우지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아랍 사람도 30만 명입니다. 네, 아랍 사람도 30만이에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체류하면 우리의 주민등록처럼 등록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를 해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등록한 사람이 2019년도에 총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200만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더 증가될 것이냐. 학자들은 한 500에서 6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10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1000만 명이라면 우리 인구 5천만 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5분의 1이죠.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서울이 국제도시라는 얘기에 근거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서울은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자, 서울은 조선이 500년 동안 도읍지로 했죠. 지금 우리가 1900년대 조선이 망하고 근대화 이후에 1900년으로 따져도 100년이잖아요. 그럼 600년간 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계속 향상된다,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근거를 대는 사람은 아직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제가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올해 모두 코로나 때문에 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내릴 거라고 다 얘기합니다. 아시죠? 조선일보에 4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을 6명, 7명 등장시켜서 다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다 정지되어 있거나 다 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딱 한 사람만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저하고 거의 예상이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3년 전부터 그 양반 얘기를 직후에 보고 있는데 저하고 거의 예상이 같이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그 양반은 오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올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릅니다. 좀 더 저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유튜브에 뜨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9월 이후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9년도도 다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억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상 오늘 서울의 아파트 값을 얘기하려고 여기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자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 부자가 돼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버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경제적인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거다. 예. 만약에 돈을 내가 벌었는데, 지금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십억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불안하게 산다면, 집에 금고를, 아주 튼튼한 금고를 제작 주문해서 두어도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예. 또,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싸움을 해서 형제간이 살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부모님이 몇십억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들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큰 사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결국 형제간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청주에서. 아시죠? 사실상 이건 우리 주변에서, 제가 경험해보면, 부모님 유산 가지고 다 불꽃 튑니다. 아시죠? 3일상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부동산 부자가 되는 길 안내를 해서 경제적인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제가 가려는 1차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습득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2000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 7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부자가 되기 쉬웠습니다. 왜? 은행 대출이 무제한이었어요. 이자도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빨리 했던 사람은 돈을 벌기가 참 쉬웠습니다. 또 세금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신고하는 대로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엄격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주택인 경우에는 경매를 했을 때 경락잔금에 90%까지 대출해 줬는데 지금은 40, 50%입니다. 경매도 본인의 자본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 다음 세금이 지금은 정확하게 신고됩니다. 그렇죠. 예, 절세 방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 환경이 2007년, 6년, 7년을 기점으로 변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참 잘 알아요. 공부를 안 해도. 아시죠? 그 지름길이 뭐냐? 그 지름길이 뭡니까? 청약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100대 1에 가깝습니다. 왜? 청약에 당첨되면 매덕을 버는 거는 확실한 지름길이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생 지금 3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뭐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세대차도 나는데 그러나 나는 이 길안내적인 그런 내가 조언을 하자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길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경쟁이 심하죠.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든지 안 그러면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는 경쟁은 약하지만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 둘 중에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 목표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길 안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게 하는 거다. 저는 경제라는 말보다는 돈이라고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굉장히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물질을 초월하다시피 해서 사실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없어도 저분은 몇 달간 견딜 분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우리가 활동할 때는 돈이 쓰이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집에 가서 뭐 손발 닦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푹 잡니다. 다음 날까지. 그럼 잠을 잘 동안에는 돈을 안 쓰느냐? 네. 우리 식구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잘 때 돈 써요? 안 써요? 네. 저한테 대답이 간단합니다. 내가 당신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줄 진작은 알고 있었다고. 아니, 잠자는데 무슨 돈을 쓰냐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잘 동안에 냉장고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럼 냉장고 돌아가면 전기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는 사모님하고 네. 우리는 24시간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병자호란 이런 뭐 삼전도의 굴욕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결국 뭡니까? 망한 명나라를 부여잡고 흥한 청나라는 뭡니까? 외면하고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주작, 승리학, 이건 명분. 그렇죠. 이런 데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 조선이 힘들었던 거고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네. 세 번째로 제가 가는 목표는 뭐겠습니까? 강의를 하는 목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 주변에 저 강의를 듣고 저하고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30년 동안 강의를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이제 정말 저 주변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실제 이 가난을 탈출하는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가 중심에 서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한 3년 전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저는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언니 마석에 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마석 아세요? 네. 어디입니까? 경기도 남양주 마석이죠. 근데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샀습니다. 진짜. 그 2년 뒤에 GTX P가 마스까지 간다는 발표가 나왔죠. 아셨죠? 안 삽니다. 저는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남양주는 아직 앞으로 강남권이 될 거다. 작년에 여러분, 비율적으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딘지 압니까? 구리시입니다. 아파트가. 아셨죠? 올해도 구리시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8호선이 올라가죠. 4호선 단고개가 내려옵니다. 그게 사실상 뭡니까? 구리시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다 남양주시입니다. 아셨죠? 남양주시는 앞으로 강남에 들어오는데, 강동에 들어오는데 15분이면 옵니다. 여러분, 동탄이 왜 늦게 뜹니까? 서울 강남으로부터 40km가 넘어가면 안 돼요. 20km에서 30km 이내여야 됩니다. 판교는 확실하게 뜨지만 동탄은 늦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는 곧 뜹니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 다산 신도시에 가면 빈집 많습니다. 아시죠? 허벌판과 같아요.